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해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가정해보자. 수많은 업체들과 연계된 일이고 기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 일을 쉬게 됨으로써 입는 손실액 등 총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그런 상황에 예리 씨가 사업주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사업장 내부의 문제로 다른 연계된 업체들에게 지장을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직원들이 일을 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파업을 해서 무리한 요구를 벌이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일을 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일이란 게 다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가 구멍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른 대체 인력을 좀 활용해서 급한 상황을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외주를 고용하던가요? 아마 그럴 수 있다면 일을 못해서 입는 경제적 손실이나 업무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들이 확실히 줄어들겠지. 이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기간에 신규로 채용을 하거나 하도급이나 파견 등으로 공백을 메우는 걸 대체 근로라고 해. 이 파업하는 사람들을 대체해 근로를 하는 거지. 아, 제가 말한 게 대체 근로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대체 근로가 전면 금지돼 있어. 신규 채용이나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것, 예를 들면 외주라고 알고 있는 도급, 하도급, 파견도 금지하고 있는 거지. 그럼 파업하는 상황에 그저 손 놓고 파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파업 기간 내에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업체 간의 신뢰도 잃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거래처를 잃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 또 기업으로서는 이미지를 훼손당하는 거니까 잠재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요즘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는 더 치명적이겠지. 맞아요. 특히나 국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얼마 전 지하철 파업이나 택배 파업 같은 거요. 그런 건 국내에 국한된 거지만 국민의 편의를 앗아가는 거니까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다른 방안이랄 게 있나요? 현재로서 가능한 건 직장 폐쇄 정도야. 그러면 회사가 아예 문 닫는 거네요? 회사가 일을 중단한다는 거니까 파업 동안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게 맞지. 그런데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한테는 일을 안 해도 임금을 일정 부분 보존해줘야 해.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손해가 큰데 문을 닫는 건 회사 입장에서 더 큰 손해 아닌가요? 그건 노조가 파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래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노동조합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요구가 과도하고 부당할지언정 어떻게 해서든 어서 빨리 노조가 일에 복귀해야만 하니까.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이유야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좀 속수무책인 것 같네요.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양측이 적절히 대화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건데 기업 측에서는 조치할 방도가 없고 무조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요? 게다가 최근 개정된 노조법들을 봐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커져버린 상태야. 노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양측 간의 입장이 엇비슷해야 직원도 기업도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대체 근로가 허용되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캐나다는 주마다 노동법이 조금씩 다른데 파업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주와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주의 파업 기간을 30년간 비교 연구한 결과 대체 근로를 금지한 주의 파업 기간이 거의 58.6% 길어진다고 해. 즉 대체 근로가 가능하다면 파업 기간은 짧아진다는 거지. 또 대체 근로를 금지할 경우 비정상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파업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 쉽게 이해하면 무법자가 되는 거군요. 대체 근로가 가능하면 일정 부분 제약이 가능할 텐데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과격한 투쟁이 많은 것도 사실이야. 실제 다른 선진국보다 파업이 많기도 해. 노사 분기로 일을 못한 날짜를 계산해 봤을 때 독일보다는 8.7배, 일본보다는 200배 정도 된다고 해. 200배요? 결국 대체 근로가 전면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된 거고 앞으로도 파업이 발생하면 계속 장기화될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그 결과는 결국 경제적, 간접적 손실이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외국도 대체 근로가 없나요? 우리나라처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없어. 미국이나 영국은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있거든. 독일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체 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과 하도급은 허용해. 노동계 파워가 세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도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과 파견 근로는 금지하지만 신규 채용이나 도급은 허용하고 있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양측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와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예전에는 불법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법원이 입장을 바꿔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때만 업무방해죄로 인정한대. 파업이 불법이어도요? 근데 그건 너무 두루뭉술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워진 거야. 실제 지역 집배점 택배기사 파업 당시 원청인 CJ 대한통운 직영 택배기사가 대체 투입된 일을 두고 일부 하급심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다른 하급심에서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어. 심지어 1심에서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2심에서는 적법하다는 판결도 있었어. 아니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법이 한쪽으로 너무 기운 데다가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킨 셈이네요. 많은 사람들은 그 균형의 추가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최소한의 어떤 파업 방어권을 갖게 되는 셈일 테니까. 법과 제도로 양측의 균형을 먼저 갖추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